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공매도 때문에 많이 밀렸다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조심스럽게 드리워지는 검은 그림자들이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풋에서 시세가 나는 모습은 아닌지라 대응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5월이 첫 거래일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오늘은 공매도 재개 첫날이었죠. 보합 출발한 시장은 초반에는 매도의 압력이 강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 공매도 전략이 팍팍 쌓이면서 지수가 좀 눌리려나 싶었는데 외국인들이 10분 만에 선물 매도로 1,500억을 때리고 현물도 1,000억 매도한 등 시장 분위기가 약간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매수로 돌리면서 11시에 가까워질 때까지 거의 5천억가량 선물 순매수를 했죠. 이렇게 선물 매수를 할 때 현물은 스탠스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요. 이럴 때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선물로 그 공매도 포지션을 쌓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올라간 영상 그 늙은 트레이더의 14번째 이야기 그 공매도 거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업팅 룰에 의해서 공매도 호가를 쌓아놓잖아요. 그럼 그걸 체결시키는 방법이 시장에 가만히 있으면 이 매도 호가만 잔뜩 쌓아놨을 때 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선물을 이용합니다. 선물을 강하게 위로 매수하게 되면 그러면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유입되는데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올 때는 종목을 가리지 않고 바스켓 인덱스로 싹 그 비중 맞춰서 삽니다. 그냥 닥치고 사죠. 그렇게 되면 매도가에 걸어놓은 공매도 물량이 기관이 프로그램 매수에 체결됩니다. 어차피 기관은 뭐 선물 매도가 체결돼서 현물을 사주는 거라서 뭐 리스크가 없는 차익 거래를 하는 것이고 외국인들도 한 방향으로 포지션을 강하게 잡아서 공매도를 체결시킨 다음에 투기 거래자들이 선물 매수를 따라 붙잖아요. 그럼 거기다 대놓고 선물을 다 엎어 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매도 포지션 잡고 선물도 잘 정리하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는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왔었고 선물을 다 까버리고 나서는 비차익 매도가 쫙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외곽의 풋옵션들은 시세다운 시세가 하나도 안 났어요. 개별 종목 보면 코스닥은 정말 심각하고 거래소 종목도 좋지 않은데 그동안에 워낙 눌러놨던 이 자동차주랑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시총 상위 종목을 받치면서 변동성을 죽였기 때문에 풋 시세가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시장이 반등할 준비가 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아직 본격적으로 살아날 타이밍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도 반등을 하게 되면 외가뿐만 와장창 죽어나가지 콜옵션, 특히 430 이상의 콜옵션들은 안타깝지만 다들 사망 선고 받았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반등을 노릴 뿐이라면 콜매수보다는 풋 410 이하를 단타로 매도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을 아마 끝까지 옵션 매수 수익을 안 줄 것 같아요. 물론 투자자 심리가 마지막에 무너진다면 선물지수 기준 계단식 레벨 다운이 돼서 저는 402선까지도 열려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그거는 다음 주에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해외 시장이 좀 도와줘야 그렇게 갈 수 있겠죠. 아시아 세션 하나 더 짚어보면 오늘은 홍콩이랑 대만이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무너진 것은 공매도 때문만이 아니라 그건 한 절반쯤 되고 그 EM 아시아에 대한 인덱스 매도가 나와서 함께 무너진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EM 아시아에 대한 매도 압력은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사실은 그러니까 화요일도 지수의 폭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합니다. 또 5월 5일은 우리 시장 휴장이고 또 중국도 계속 휴장이죠. 그래서 콜옵션 매수는 글쎄 좀 아니지 싶습니다. 자, 그 외에 연기금이 현물 매도가 멈춰서 순매도 33억 기록한 게 좀 의미가 있고요.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계속 외가 풋매수를 쌓는 게 이것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번 물에 그 외국인이 425랑 420 그 사이에 있는 풋매수를 대량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ITM이 됐잖아요. 내가격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에 420을 확실하게 깬다. 그러면 얘네들 평가이익이 좀 굳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 선물 매도 보조권 갖고 있는 거 저는 없어요. 없는데 뭐 저는 콜 매도 뭐 찌꺼리밖에 없고 근데 이거 풀지 말고 계속 한번 밀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갑니다. 유럽 증시는 오늘 영국이 휴장을 한 상황에서
초반에는 증시가 강하게 출발했어요. 장 시작 전에 발표된 독일 소매 판매가 울트라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미국 지수 선물까지 끌어올렸어요. 하지만 장 시작 후 발표된 제조 PMI들이 유로존 뭐 또는 그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게 쭉 발표됐는데 확장 국면은 맞는데 컨센서스보다는 못 미쳤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밀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채권은 그전부터 계속 밀려서 언더슈팅이 납니다. 반대로 유로화는 유로 본장 시작하면서 꾸준히 매수가 들어왔고 그래서 유의미한 양봉을 만들긴 했는데 저는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유로화가 올라온 것은 유럽 그 증시 본장 시작하고 나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ISM 제조업 지수가 오늘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달러가 밀린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때 이제 마지막 거래일에 유로화가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인 반등을 한 것이지 뭐 미국 지표가 나쁘게 나와서 유로화가 올라왔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예. 자, 아무튼 다시 얘기 들어와서 지표가 이제 밀리면서 지표가 이제 안 좋게 나오면서 지수가 밀렸고 그런데 이제 채권은 이제 언더슈팅이 났었죠. 그런데 다행히 그 독일 10년물에 또 커버링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0.2대로 회귀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증시도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지금 글로벌 채권 시장의 큰 손인 일본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시장이 마켓 뎁스가 부족해서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채권 시장의 흐름은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그렇게 봅니다. 그 외에 뭐 골드나 실버, 카파, 기름 이런 거 다 커머디티들 모두 강했는데 이는 지난 주말에 긴가민가했던 마감에 대해서 추가 상승이 좀 나온 것으로 봐요. 오늘 LME 세션은 오픈하지 않았지만 그 미국의 컴엑스 세션에서 톤당 $10,000에 근접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별일 없으면 화요일에 LME 세션 오픈하면 $10,000는 돌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버는 지난 2주간 계속 제자리에서 횡보했어요. 그래서 오늘 커버링 나오면서 종가 고가로 올라섰고 또 골드도 장중에 1798.9달러 찍는 등 숏에 대한 커버링 나오면서 강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름도 미국 세션에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64.5달러에 안착을 했는데 커머디티들이 이렇게 전부 강하게 움직인 것은 지난달에 이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베팅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의 메인 테마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증시는 힘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커머디티는 강할 것이다. 그리고 채권 시장은 초반에는 아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좀 밀리지 않겠나. 이런 대충의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여기까지 유럽 세션 얘기하고 미국 세션 갑니다. 미국 증시의 특징은 오늘 그냥 저변동성이라는 단어 하나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창초반에 보였던 강세는 온데간데 없고 지수는 고점 대비 0.5%가량 밀렸는데 그래도 지지할 곳은 꼭 지지를 했죠. 그래서 시장이 바로 부러지지 않고 그래도 계속 변동성을 죽여가면서 받쳤는데 이 막판에 밀린 것도 심각하게 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장은 계속 고점권에서 횡보를 하면서 하락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풋매수 타이밍은 아직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그럼 대체 언제 풋을 사야 하느냐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번 주 횡보를 마치고 주 후반에 뭐 들어올리거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를 보고 이제 숏을 싸는 거 요게 좋아 보이고 그냥 이번 주에 바로 숏 쌓는다 그러면 시세가 좀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풋에 대한 시세의 연속성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풋옵션에서 진짜 시세가 나오려고 그러면 풋 매도자들이 미결제 약정이 충분히 쌓여야 됩니다. 그 풋 매도들이 충분히 그 미결을 쌓아놓은 상태여야만 나중에 손절을 해야 돼요. 그 손절하면서 이제 롤링다운을 할 때 그때 진짜 시세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 프리미엄도 많아요. 그리고 미결제도 얼마 안 쌓여 있어요. 그러면 시세가 나기 쉽지 않겠죠. 물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면야 모르겠지만 이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세가 나기를 바라는 것은 풋매수해 놓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개별 종목 보면 테슬라가 3.46% 하락하면서 5월의 첫 거래일에 음봉 맞았고요. 아마존은 2.3% 하락을 하면서 아주 장대 음봉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GSX 테크에주 마이너스 7% 밀렸죠. 빌황 주식 4월 마지막 주에 정말 나이스하게 잘 빠져나왔네요.
일단 5월 첫째 주까지는 주식 매수 없이 계속 시장 관망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그냥 제약주, 굴뚝주, 기름 주식 정도가 강했다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다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게 여길 것이 오늘 발표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여전히 확장 국면으로 나오긴 했죠. 하지만 컨센 대비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나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 없었습니다. 오히려 국채가 또 올랐죠. 또 그 제조업 지수가 이제 약간 밀리게 되면 굴뚝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테크 주식이 밀리고 굴뚝은 강했어요. 또 채권은 먼저 이제 유럽 국채가 바닥 찍고 올라왔을 때 미국 국채도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제조업 지수 흠집 나오니까 아예 쇼커버링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월초라서 채권 시장이 지금 가볍고 하니까 아직 뚜렷한 방향성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내일 모레 발표될 서비스업 지수마저 흠집이 나버린다면 채권이 안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본격적인 채권 하락은 저는 유럽 국채는 가능하지만 미국 국채는 여기서 한동안 버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주 경제 지표로는 이 수요일에 그 신규 수입 수당청 건수 그리고 금요일에 논파암 페이롤 그리고 뭐 실업률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하니까 본격적인 마켓 무빙은 뭐 주 후반에 있을 것으로 보고 조금 한 템포 쉬어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총평하면서 전략 이야기할게요. 이 매월이 첫 거래일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첫 거래일에 있었던 그 시장 방향성을 기록해 두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그럼 간단히 얘기해보면 증시는 힘 빠지고 있다. 커머디티는 계속 강세다. 채권은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지만 실수요 매수는 굉장히 강하다. 뭐 이 정도로만 요약할게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대부분이 언론에서 마감 시황으로 이야기하는 그 ISM 제조업 지수가 잘 안 나오면서 뭐 달러가 약세였다. 요건 좀 아니라고 봐요. 그냥 통화시장은 유럽 세션부터 지난주 이제 마지막 날에 워낙 강하게 유로가 부러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 나오면서 달러가 밀린 거지 경제 지표와는 관련이 없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러 약세가 이어진다?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시장은 선물 매도분 계속 유지하되 반등을 노릴 경우 콜매수가 아닌 풀매도로 대응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풀매도는 당일 진입해서 당일 청산하는 것. 왜냐면 지금 기본적인 방향성은 시장이 점진적인 하락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하락인데 풀매도를 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일로 마무리하자. 그리고 본격적인 하락 추세는 저는 주 후반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나온다면 뭐 내일이나 모레 뭐 이런 데 나오는 게 아니라 주 후반에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지금 61선에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61선을 확 밀게 되면 뭐 언더슈팅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반등도 제법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61선 밀어서 크게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과하다 싶을 때 풀매도 칠 각오하고 풀매도를 쳐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